예, 오늘은 한국 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월세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 월세 얻는 절차에 대해서 절차와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월세 얻는 환경은 한국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제 어떤 점이 틀리냐면은 일단은 말레이시아에 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쉽게 이렇게 부동산을 찾을 수 있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부동산 오피스를 상가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오피스 형태로 해가지고 숨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런 외국인들은 일단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조금 환경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하고 이렇게 거래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부동산이 이렇게 집이 있다고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기는 안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들도 이제 손님이 있으면은 집 주인하고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당일치기로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이제 집 주인하고 예약을 해가지고 그 약속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이렇게 가야 이렇게 부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좀 달라서 많이 불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여기는 그 대신 그런 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가더라도 특정한 업자가 그러니까 아파트에 많은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일별로 이렇게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렌트하는 단기 렌탈 그런 업자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이제 많지 않은데요. 여기는 이제 도시 같은 데 가면은 그 업자가 많은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로 우리나라 숙박업 비슷하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말레이시아에 아는 친지가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일단 오셔가지고 간단한 숙박업소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부동산과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방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같이 방을 오늘 빼가지고 전세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대부분 전부 다 월세입니다. 월세이기 때문에 집들이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집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실에 있는 집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주택 환경은 우리와 또 틀리게 굉장히 빈집들이 많습니다. 빈집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 위에 있는 그런 시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그렇게 절차가 좀 까다롭고 쉽지 않지만은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우선인 그런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공실이 주택 전체로 보면은 공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공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실을 1년도 가져가고 심지어 2, 3년도 가져가고 이런 형태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집, 아파트, 콘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공실이 제가 봤을 때는 약 30% 정도는 되지 않는가. 이미 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라에서 짓는 그런 콘도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그만 그 서민 아파트 그런 거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제 보면은 그런 아파트들이 지어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한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1, 2년 지나가지고는 그런 그 아파트에 이렇게 불 켜지고 그런 거를 보면은 거의 1, 2년 지나가지고는 한 10% 정도밖에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공실로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우리 같이 전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사 오고 오늘 이사 나가고 그런 형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집을 찾으면은 당장 이렇게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이렇게 방법 면에서는 조금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여기에 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활용하는 아이프로퍼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보면은 말레이시아 이제 그 주택, 콘도 전체적인 프로퍼티 집에 관련된 그런 정보 매매든 아니면 월세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넘버원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프로퍼티가 인터넷 사이트지만은 개인들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물론 이렇게 매물을 올리고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부동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진행했을 때 이제 수수료 형태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는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에 의하면은 집 이렇게 얻는 사람들은 월세를 그 수수료를 소개비를 이렇게 안 줘도 된다 이렇게들 대부분 정보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기 말레이시아 임대 시장 자체가 임대인
임대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서 손님을 이렇게 잡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소개비를 안 받는 거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물론 그 세 얻을 때 이제 부동산이랑 얘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생활했을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월세를 얻었는데, 저는 전부 다 얻으면서 소개비를 전부 다 줬거든요. 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뭐 띨 해가지고 이렇게 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말레이시아 시장 자체가 월세 얻는 사람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들이 손님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는 iproperty.com을 이용하시면 좋고, 이제 무다닷컴이라는 사이트, 거기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일부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일반적인 벽보 그런 데도 보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홍보성 게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컨택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사정을 잘 알고 현지인들을 좀 많이 알고 그러면은 현지인들 통해 가지고 어디 집 얻을 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그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물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으면은 시세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시세도 저렴하고, 또 이제 뭐 수수료, 소개비 이런 것도 뭐 이제 안 줄 수도 있죠. 뭐 안 주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으면은 가장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제 세를 얻을 때 이제 한국 분들이 그거는 좀 알으셔야 돼요. 이제 물론 말레이시아가 보면은 방갈로우 하우스 굉장히 좋습니다. 잘 지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궁전 같은 집도 있고 저렴한 집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애국인들, 특히 이제 한국분도 마찬가지고 애국인들은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말레이시아가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가지고는 치안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좋다는 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방갈로에서 애국인이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 꼭 이렇게 눈여겨보는 강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강도들이 저녁에 이렇게 침입해 가지고 강도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방갈로 하우스나 개인주택은 시큐리티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강도들이 이렇게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한국 분들이 그렇게 방갈로에서 살거나 이런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데서 살다가 저녁에 이렇게
강도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겪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을 비롯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살 때는 아파트 형태, 콘도 형태 이런 집단주택에서 이렇게 살아야 그런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되고 경비가 있고 시큐리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방갈로 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 사시는 거는 자제를 해야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시장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 아니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퇴 후 여기서 살아보고자 이렇게 많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가 언어도 잘 통하고 이런 그 사회 시스템도 잘 정비가 돼 있고 이제 물가도 싸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은퇴 이후에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국 본토에서도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뭐 연구 이주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뭐 사업자 식당 여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식당 오픈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맛도 있고 상당히 말레이시아보다는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중국 본토에서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만은 말레이시아가 보면은 굉장히 주택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겐팅 하일랜드 이쪽 근방만 봐도 이렇게 KL에서 이렇게 로컬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이 있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이제 주중에는 뭐 업무차 아니면 사업자 KL에서 살다가 주말에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이제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투자 목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뭐 말레이시아 사회가 보면은 그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공기도 좋고 기온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별장 비슷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 옆집도 그렇고 위 아래 뭐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옆집 위 아래 뭐 다 그렇습니다. 다 뭐 KL에 살다가 주말에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여유 있어가지고 별장 형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주택에 대한 뭐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고 특별히 뭐 이제 컨트롤하고 그러면은 관리비하고 전기세 뭐 이런 정도밖에 없고 다른 뭐 자산세가 있다거나 뭐 기타 뭐 잡비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같이 집이 있다고 뭐 의료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집이 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1년에 뭐 낸 세금은 거의 없고요. 이제 뭐 관리비 콘도 관리비하고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그렇게 집 사고 뭐 1주택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 다주택도 가능하고
이 사람들은 특히나 뭐 이제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투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열 채씩도 이렇게 사고 그런 개념이라, 공실에 대한 뭐 그런 뭐 개념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실이 나도 전혀 상관없고, 제가 말했듯이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분양은 완료됐지만은 사람이 안 살고 뭐 그런 아파트가 뭐 5년도 되고 뭐 3년, 5년 뭐 그런 게 보통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공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말레이시아 가지고 월세를 얻기 위한 절차는 뭐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면은 그나마 조금 더 쉽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 뭐 이런 데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묵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프로퍼티에 나온 매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다닷컴 아니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광고하는 벽보 뭐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매물을 찾으면은, 찾고 이제 주인을 만나 가지고 보고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입주는 금방 가능합니다. 대부분 보는 게 뭐 전부 다 100% 공실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집들을 봐가지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렇게 밟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외국인들은 로컬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약간 더 비싸게 이렇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 한국 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가지고 방갈로 하우스, 개인주택, 단독주택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따닥따닥 이렇게 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원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데서 이렇게 사는데 약간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주로 이제 못 사는 유색 인종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강도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단독주택이나 방글라 하우스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